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이 주제는요, 치매의 뇌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를 해가지고요, 2013년에 보면 58만 명, 또 2024년에는 10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이 알츠하이머병은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알츠하이머병이 소개될 때, 그때가 1906년인데요. 그때 환자 수는 12명 정도였고 희귀의 질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3,500만 명을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면요, 2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병은 1단계 기억장애로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방금 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평소에 잘 알던 장소를 못 찾는 이 방향 감각의 상실이 일어나고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언어 기억 장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억 상실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래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을 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2단계 수준에 이르면요, 직업활동과 가사노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훼손되어 불안과 초조,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이 추가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단계가 되면요, 말을 할 때요, 사용하던 단어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같은 단어나 문장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11년에는요 7,604건에서 2014년에는 8,207건으로 증가되어 있고, 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성 치매에 의한 뇌손상이 원인이 되는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치매 발병을 차지하는 비율이요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옷차림이나 행동, 감정 표현은 아직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다른 간병인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이나 언어 이해력은 물론 신체 기능의 통제력이 상실되고요, 환자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요,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이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간병이 불가능하므로 입원 치료 또는 시설이나 전문 간병인에 이제 맡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러다가 평균 7 내지 10년이 지나면 환자는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뇌는요, 진행되면서 점점 신경세포, 이 뇌가 작아집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뇌의 피질이 파괴되는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뇌의 피질 중에는요, 측두엽의 손상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곳은 언어 정보 처리와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일찍부터 언어장애와 기억장애에 시달린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뇌의 피질에서 신경세포 접촉 지점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서 뇌의 정보 처리량이 점점 제한되다가 결국 신경세포 자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뇌의 피질과 뇌의 다른 부위에도요, 퇴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요, 뇌 내부의 액체가 등 공동과 뇌 표면의 고량이 점점 커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호두처럼 눈에 띄게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신경세포 내부와 외부에 병적인 축적이 일어나는데요. 신경세포가 죽은 원인은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만 나타난 특수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경세포의 내부에 있는 작은 이 섬유 다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구성 요인이지만 이것들이 모여 쌓이게 되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신경세포 외부에서 단백질의 조각들이 모여서 쌓이게 됩니다. 이 단백체 역시 원래는 신경세포의 벽에 자리하면서 신경세포가 소통할 때 접촉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신경세포의 벽에 자리하여 신경세포가 소통할 때 접촉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신경세포의 죽음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축적 현상은 신경세포 사이뿐만 아니라 뇌혈관 벽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 의하면요, 2030년이면요, 인간의 수명이 130년이 된다는 놀라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00세가 되면요, 이 2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참깨나 들깨, 이게 검은 참깨죠. 들깨, 콩이나 호두, 사과, 바나나 등을 먹으면 좋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코 영양소라든가 PS, 포스파티드 세린이라는 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식용으로 노루궁둥이 버섯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종편의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식품입니다. 또 우리가 족욕이나 반신욕, 만보 이상 걷기 운동은 알츠하이머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